자, 물리학 실험 수행평가 대비 연습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데이터 분석 훈련 2.그래프 이제 파일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과제 1, 과제 3 이런 거를 엑셀에서는 시트라고 하거든요. 시트. 근데 수행평가 대비로는 두 번째 시트, 과제 2번 시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표를 이제 잘 편집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엑셀 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렇게 좀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봅시다. 먼저 실험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소수점을 통일을 해줘야겠죠. 반올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칸 하나를 지정을 하고 메뉴에서 홈에서 보면 여기 소수점을 늘리고 줄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줄여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줄이는 거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됩니다. 모든 거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추려면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전체가 다 알아서 반올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하나고, 그럼 두 번째는 평균을 구해야 돼요. 자, 평균 공식 여기 있죠? 평균은 영어로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하고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이제 넣고 괄호를 닫으면 돼요. 그런데 수식을 넣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퀄을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평균을 하고 괄호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짠. 두 번째 칸도 이퀄 에버리지 괄호 열고 1번부터 5번 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이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엑셀은 한 칸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생겨요. 이거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돼요. 다시.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안 누르고 그냥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고 십자가 모양 아래로 드래그. 짠. 이렇게.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데이터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수치화로 나타내 준다고 했었어요. 공식은 이렇게 되네. stdev.s 수식 넣을 거니까 equal 쓰고 stdev.s 괄호 열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넣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래로 쭉 느리기 그러면 그림자 분신술 나온다고 했었죠. 소수점은 넷째 자리까지 맞추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이 정도? 엄청 깔끔해졌죠? 표준 오차는 얼마나 그 데이터 값이 오차가 있나를 나타낸다고 했었고, 95%의 이제 신뢰도를 갖게 하려면은 1.96을 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활동지 보면 95%일 때 있고 뭐 몇 프로일 때 99%일 때 있고 한데 그때 여기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95% 신뢰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식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이퀄하고 1.96 곱하기는 별을 하면 돼요. Shift하고 8을 누르면 곱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칸에 있는 표준 편차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자, 루트 데이터 개수인데 루트는 엑셀에서 sqrt가 되겠고 데이터 개수 5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넣고 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면 이게 표준 오차.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십자가 모양 만들고 그림자 분신술
그 다음에 소수점 맞추기. 여기도 한 4자리까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이게 데이터 값을 표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의 기본입니다.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이거를 먼저 좀 나누고 잠시만. 이거는 내가 시험지에서 세팅을 다시 하고 다시. 그다음 우리는 전류에 따른 자기장의 평균값을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드래그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는 전류에 따른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에 따른 자기장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컴퓨터에 인식을 시키냐면 전류에 따른 하고 컨트롤을 눌러요. 컨트롤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평균. 그럼 떼고. 방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전류의 컨트롤 따른 평균값, 자기장의 평균값. 한글까지 다시 보세요. 한글부터 숫자까지야. 다시 전류에 따른 컨트롤 제목부터 숫자까지. 여기 칸이 다 맞아야 돼. 그 다음 컨트롤 떼고. 이게 지금 방금 뭐뭐에 따른 컨트롤 누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엑셀에 뭐가 인식이 됐냐면 전류에 따른 자기장 평균값이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프를 넣을 거죠. 그래프를 삽입할 거기 때문에 삽입칸에서 그래프, 차트칸으로 갑니다. 우리는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 있을 때는 분산형 차트를 이제 써요. 분산형 그래프. 분산형을 눌러주고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형 그래프 다 있는데 우리는 분산형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하나의 변인에 따른 하나의 변인에 대한 그래프가 깔끔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거 활동지 보면서 하면 되고 여기 이제 평균값,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 생일의 방법 같이 했고 여기 그 다음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추세선을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에서 자, 그래프를 딱 이제 클릭을 하면 차트 요소 추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추세선을 넣어요. 선형으로 넣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면 뭐 지수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다양을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일단은 선형으로 이렇게 넣고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 추세선을 넣었으면 이 추세선이 자, 이 전류에 따른 자기장이 이 추세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상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따를까? 옛날 같았으면은 여러분이 1학년 때는 이거 선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y좌편 구하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추세선을 더블 클릭을 해요. 일단 그러면 오른쪽에 추세선을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수식 넣기 이게 뭐지? 빼고. 자, 수식 넣기, R 제곱값 넣기. R 제곱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이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그래프의 신뢰도가 높다? 더 정확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더 말이 된다? 좀 쉽게 말하면, 엄밀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R 제곱까지 넣는 거를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제 뜻은 대학교 때 가서 배우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여유 있을 때 다시 한번 파악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 직선 선형 그래프에 수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했고 자, 활동지 보면 추세선 그리세요. 추세선 그리세요. 나와있죠. 그 다음에 R제곱값 구한 다음에 오차막대를 그리세요 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있는 이 점들은 평균값인데 이 실제값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면 좋잖아요. 이 범위가 딱 어떻게 돼가지고 이 평균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가 딱 여기 포함되고 그 범위들이 여기 선에 걸쳐져 있나 안 걸쳐져 있나 그걸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오차막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차막대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 클릭 그 다음에 그래프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여기 아까처럼 여기에 뭐가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맨 위에
여기 보세요. 도움말, 도움말 오른쪽에 차트 디자인이 있어요. 그럼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 또 다시 생기네. 아니야. 다른 거 막 뭐 어떻게 하다가 짠. 그럼 없는데, 그러면 맨 위에 차트 디자인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우리 지금 오차 막대 한다고 했죠? 오차 막대. 표준 오차를 넣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자기장 있잖아요. 자기장 값만 어떤지 이제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를 참고로 또 이런 식으로 키워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기 더 쉽겠죠. 이런 식으로 됐고, 일단은 암기를 하자면 가로막대는 일단 뺍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류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더라. 전류값은 평균으로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가로값은 없어도 되니까, 다시 한번 가로값은 가로 거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 DEL이라고 써져 있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고, 그럼 이제 이 세로 오차막대가 나오는데, 이 오차막대는 우리가 구한 이 표준 오차는 이 칸에서 전류가 1mA였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들이 평균값이랑 에러가 얼만큼 있나, 차이가 얼만큼 있나,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구한 이 값을 넣어줘야겠죠. 넣는 방법은 여기 세로 오차막대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값 지정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범위를 넣어주냐면 여기 있는 표준 오차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빼고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알아서 이렇게 점점점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값도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확인 클릭을 하면 우리가 구했던 이 데이터 값들, 이 표준 오차가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점이 평균 값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볼 거예요. 3mA에서 3mA에서는 0.62부터 뭐 최대값이 0.71이고 가운데 있는 평균값이 0.66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0.66인데 방금 봤었던 최소부터 0.71까지 범위이다라는 거가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폭이 클수록 오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2mA였을 때 볼까요? 0.5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이 커졌죠. 이것 때문에. 이거 이제 고려해라.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추세선이 이 범위 안에 걸쳐져 있으면 이 추세선이 그나마 좀 말이 된다는 뜻이고, 왜 이 결정계수가 1이 안 되고 0.16만큼 빠졌냐, 누가 이걸 더 정밀성을 떨어뜨렸냐, 이거 바로 1번이랑 1mA랑 2mA였을 때 이 값들이 추세선에서 벗어나 있죠. 얘네들이 R제곱 값을 1로 만들지 못했다가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옳은 그래프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일단 선형 추세선만 연습을 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최대한 1에 가깝게 되도록 다양한 그래프를 시도를 해봐야 돼요. 다른 추세선을 넣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변인들을 제곱도 해봤다가 루트도 씌워봤다가 하면서 여기에 넣어보면서 1에 최대한 가까운 걸 찾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 고등학생 때는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 기본까지만 좀 하기로 하고, 오차막대 넣는 것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의 기본.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교과서에 봤었던 그래프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목을 먼저 좀 수정해 주면 좋겠죠. 자, 차트 제목은 전류에 따른 자기장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실험 이름이 전류에 따른 자기장이기도 하고, 그래프가 전류에 따른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류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 이렇게 제목 넣어주고요. 방금 어떻게 했냐면 더블 클릭을 했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축 제목을 어떻게 넣냐면 이거 클릭하고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어디 있어? 축 제목 넣어주기가 있습니다. 가로.
자, 가로는 요거는 좀 전류죠. 그러면 지우고 전류. 단위도 무조건 써줘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단위는 미리암페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여기 가운데 있어도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항상 보면 이렇게 오른쪽 칸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로축도 넣어 볼 거예요. 세로축 마찬가지로 축 제목 세로축. 세로축은 자기장이고요.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없애주고 자기장 테슬라 테슬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 되겠어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 글자가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또 오른쪽에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텍스트 옵션이었나? 아니고 잠시만. 제목 옵션 여기 있다. 제목 옵션에서 세 번째로 들어간 다음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해주면 이렇게 이제 안 누워져 있죠. 글자가. 약간 간격을 조금 예쁘게 해주고 싶으면 단위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 완성. 약간 아쉬운 거는 결정 계수가 1에 가깝게 0.99 아니면 0.96까지도 해도 괜찮은데 네,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다양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그래프가 어떤 추세선을 따르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결과 해석도 좀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결과 해석 칸은 따로 만들어 놓을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좀 바꾸면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글로 한번 써보세요. 전류에 따른 자기장의 그래프는 뭐 위와 같다 아니면 뭐 그림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어떻게 써줄까? 이거 지금 내가 준비를 따로 안 하고 라이브로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프리스타일로 전류에 따른 자기장의 그래프는 위와 같으며 1차 함수 그래프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y 값이 자기장이고 x 값이 이제 전류죠. 자, 이 실험에서 자기장은 전류와 비례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0.0664 이었으며 y축 절편은 0.8838 이었다. 조사한 걸 다 쓰면 돼요. 결정 계수는 0.8428로 1에 가깝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1mA와 2mA 이유는 잠시만 이것도 수정을 그 이유는 전류가 1mA와 2mA였을 때 자기장의 측정 값에서 오차가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뭘 또 쓸 수 있을까? 추정된다. 그 다음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한 다음에는 이건 지금 결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이건 지금 결과 해석. 왜 이렇게 잘려?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 해석을 하는데 오차가 나온 실험에서 오차 이후로는 다양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실험을 안 해서 어디서 오차가 있을까는 이제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내가 옛날에 이 실험했을 때는 자기장 센서의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였더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오차 해석도 이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차. 보통 이제 결과 해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찾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 그래프가 어떤 개형이었는지랑 결정 계수가 얼마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 오차가 왜 일어날 것 같은지에 대한 오차 해석 등등이 있어요. 또 쓸 건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방금은 표 데이터를 다 얻은 다음에 표 정리해서 보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꾸미는 방법, 다듬는 방법, 추세선 넣고 우리가 표준 오차 넣어가지고 해석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영상 최대한 여러 번 보고 여러분도 여러 번 시도해봐가지고 수행평가 대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